지역의 맑은 물과 공기를 자랑하는 경상북도 영주. 이곳은 이 수많은 문화유산을 품은 충유와 선비들의 고장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영주 하면은 이 선비의 고을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오늘 저 김보라, 이곳에서 어떤 보물을 찾게 될까요? 지금부터 저를 따라오시면 그 궁금증이 시원하게 풀릴 겁니다. 자, 출발해 볼까요? 소수박물관은 천명을 받는다는 뜻에서 소자를, 스스로 인격을 다듬는다는 뜻에서 숫자를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선비의 고을이라는 이름에 꼭 어울리게 오늘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실 분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귀한 걸음 하셨어요. 네, 그럼 관장님 먼저요. 제가 지금 와 있는 이곳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우리 귀한 우리 김보라 선생님이 와 계시는 곳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자랑스러운 민족교육의 산실인 소수서원이 있고, 그래서 그 유교 종합박물관이 소수박물관입니다. 제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예. 소수서원 지나고 선비촌 예. 지나고 오면서 배경을 좀 봤는데요. 어쩐지 좀 예. 낯이 익어요. 예, 여기는 이제 선비촌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옛날 선비들이 살았던 그 집단 이 시설물, 그러니까 주택들이죠. 있어가지고 지금은 뭐 영화 촬영도 하고 드라마 제작도 하고 다용도로 쓰고 있고, 많은 한류 붐을 일으켜가지고 여기 와서 한류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1번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유물들 관장님께서 직접 보여주실 건가요? 예, 그렇죠. 예, 전시된 유물을 가면서 시간에 맞추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소수박물관은 영주의 귀중한 유물과 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역 문화의 활성화와 역사 체험을 위한 공간인 이곳 소수박물관은 유교 박물관답게 입구에서부터 유교의 성인들 형상이 방문객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있네요. 이 박물관은 언제 문을 열게 됐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 하셨네요. 98년도에 처음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이제 준비해가지고 전시 일부 하고, 공식 개관은 2004년도 10월 달에 개관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박물관에 예. 소장된 유물은 얼마나 되나요? 전시 유물은 654점, 수집한 수장고에 있는 유물은 36,000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외국인들이 오면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전시되어 있는 유교가 뭔가, 시작은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했지만은 꽃을 피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니까 우리나라의 이 서원이 세계의 유교 종합박물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아마 어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1전시실은 역사의 고장 영주가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과 신앙의 대상지였던 지역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공간입니다. 소수박물관에는 총 몇 개의 전시실이 있나요? 크게는 이제 4개의 전시실하고 또 별도로 특별 전시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 전시실마다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이 다를 텐데 예. 첫 번째 전시실에서는 어떤 유물들을 만나볼 수 있나요? 예, 박물관의 역사를 조명하기 위해서 시대사별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앞에 이렇게 보시는 대로 이런 데가 이제 선사시대 유물들을 전시했습니다. 바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암각합니다. 예. 유교라고 하면은 사실 조선시대부터 생각이 나는데 예. 선사시대의 유교라고 하니까 좀 낯섭니다. 그렇죠. 네. 2500년 전에 사서상경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아마 선사시대 청동기 시절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창성되면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니까 머리를 갖고 영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의 두뇌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사람과 하늘과 서로 이렇게 천인 합일 사상이어 가지고 서로 교류하다 보니까 지혜를 받아서 문자도 만들고 이런 법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농경 사회에 씨를 뿌리는 이런 농업도 발전하고 이런 게 이제 문화가 발전되지요. 그러니 그때부터 유교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선사시대 유교 문화를 비롯해서 소수박물관만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인 사료와 유물들을 만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공간입니다. 유교 관련 박물관에 반가사유상이 있는 이유는 반가사유상이 영주에서 나온 유물인데다 유교는 원래 종교의 차별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선비와 승려들도 많은 교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1전시실에 소정된 유물들 중에는 당시 선비들의 인품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수의와 유품, 의복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단순함 속에 담긴 질서를 느낄 수 있는 복장들이 많아서 선비의 고고한 기품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여기는 제2전시실인데요. 이곳은 어떤 유물들을 전시하는 공간인가요? 여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교에 이제 시작되는 과정을 이제 담았어요. 그분들의 남긴 이런 문집들을 전시하고, 그리고 또 생전에 그분들이 거래할 때 서로 친구들과 아니면 그 유생들과 나라와 국난이 터졌을 때, 동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 학문적인 문제가 있을 때 서로 교류했던 또 편지글 이런 것도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남겨서 책으로 묶어놓은 것도 있어요. 제2전시실은 유교의 사상과 철학을 이해하는 공간으로 유교의 전래 과정과 근본 이념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조선 초기의 성리학자인 별동 윤상의 시문집, 사서삼경을 비롯한 고서와 교지 명문 등의 고문서를 보면 동양 사상을 지배해온 유교가 지역 문화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됐는지를 능히 짐작해 볼 수 있답니다. 이 기록 문화가 유교 문화 말고도 다른 문화와 또 관련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딱히 유교 문화와 어떤 큰 관계가 있나요? 있죠. 거기에 내용에 보면은 국난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나라를 살리는 방법을 서로 토의하는 것. 그 다음에 동네에 무슨 우중한 일이 있을 때 동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토의하는 것. 아니면 문중의 대수사 간의 문제가 있을 때 서로 협의하는 것. 그런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생활 문화 가운데 유교의 핵심 사상인 인간반대는 윤리, 도덕 이런 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우리 조상들의 그 기록 문화죠. 소수박물관에는 그 당시 생활상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모형들이 조선시대 유교사회의 모습들을 잘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라고 할 수 있는 관훈상제는 관례, 홀례, 상례, 제례를 아울러 이르는 말인데요. 성인으로 인정받는 의식인 관례에서부터 죽은 이를 기리는 제례에 이르기까지 전통에 담긴 의미들을 되살려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자 했던 것이 당시 유교사회의 근간이었다고 하죠. 유교 전통이 자리 잡은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관혼상제를 중요한 의식으로 여겼고 이것을 잘 지킬 수 있어야 예를 알고 도를 지키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쪽에 보니까 이게 향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향교 코너에 오셨는데 향교는 요즘 말하면 공립중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단순합니다. 담장을 기준해가지고 2등분 돼 있거든요. 위에 거는 사당시설, 공자와 우리 동국 18년을 모신 그 사당시설이고 앞에는 학교시설이죠. 그래서 앞에 학교, 뒤에 사당, 전학후묘당. 그렇다면 서원의 구조는 어떨까요? 자, 지금 이제 그 서원 쪽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안에는 모형이 아까 향교하고는 봤을 때 건물 규모가 크잖아요. 역시 여기도 앞에는 학교, 뒤에는 사당입니다. 전학 후묘로 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소수서원은 여기 그림에 보시는 대로 동학 서묘로 이걸 나눴을 때 이쪽은 학교, 이쪽은 서쪽 사당. 그래서 동학 서묘로 되어 있다. 대부분은 중국식으로 전학 후묘, 앞에 학교, 뒤에 사당인데 우리식으로 하자 해서 처음으로 만들어 놓은 소수서원이 동쪽의 학교, 서쪽의 사당이다.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눈으로 즐길 수 있는 풍경보다 더 귀한 것이라면 오랜 역사를 품은 문화유산들이 이곳 소수박물관에 보물처럼 잘 보존되어 있다는 점이겠죠. 오늘 이렇게 귀한 유물들 직접 보여주시고 또 쉽게 설명까지 해주셨는데요. 아직 볼거리가 너무 많이 남아서 저는 한 주 더 머물러야겠습니다. 저는 다행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꼭 모시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귀한 유물들 많이 보여주실 거죠?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도와드려야 되죠. 감사합니다. 경상북도 영주의 소수박물관을 속속 파헤친 보라의 보물찾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해가 돋는 곳이란 의미를 지닌 경기도 과천. 이곳에 위치한 과천향교는 공자와 여러 성현에게 제사를 지내고 유생들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나라에서 세운 국립교육기관입니다.
주사 김정희가 말년을 보냈다는 바로 이곳에 오늘도 선비들이 글을 읽는 낭낭한 소리가 들려올 것 같은 과천향교가 있습니다. 네, 오늘 과천향교를 탐방하러 온 강 PD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천향교 전교 최종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과천향교에서 가장 먼저 반기는 건 향교와 역사를 함께해온 400년 된 느티나무인데요. 유교의 역사와 흔적이 바로 이 느티나무에 고스란히 서려 있는 듯합니다. 항상 향교에 와보면 이렇게 홍살문, 그 다음 또 외산문도 있고 이렇게 문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문이 많은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홍살문은 그 향교뿐만이 아니고 궁궐이나 능 뭐 이런 데는 꼭 홍살문이 있어요. 그래서 홍살문이 있는 이유는 거기서부터는 아주 경건하게 모든 걸 갖추고 마음가짐 다르고 또 거기서는 함부로 그냥 말이나 행동을 할 수도 없는 그런 경건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홍살문이 있는 데서는 늘 마음과 몸가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향교에도 홍살문이 있고 이제 홍살문을 지나면 외산문이라고 그래서 향교의 제일 밖에 있는 문. 근데 산문이라는 거는 좌우에 우측에 올라가는 문, 그다음에 좌측에 내려오는 문, 그다음에 가운데 문은 우리 훌륭한 그 성인 스승님만 다니는 신문이라고 그래서 아무나 우리들은 다닐 수가 없는 스승님만 다니는 길입니다. 또 문이고요. 그러면 내산문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있다고 해서 내산문인 건가요? 안쪽에 있고 대성전을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문이 내산문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계단을 오를 때는 반드시 오른발이 먼저 올라야 한다는 거 요게 필수입니다.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이제 사극 같은 데 자주 나오는 이제 유생이나 이제 선비들이 입는 옷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옷의 이름은 뭐고 이런 옷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입고 계신 건 도포, 그 다음에 머리에 쓴 것은 유건, 도포 이렇게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만 선비들이 입는 복장입니다. 제가 알기로 사극에서는 또 두루마기도 있고 갓도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복장은 어떠한 때에 있던 복장인가요? 사국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은 이런 유건, 도포도 있지만 이제 벼슬이 높은 대감이나 이런 사람들 옷은 좀 달랐죠. 다르고 또 쓰는 그 관도 좀 다르고 그런데 선비는 이 복장으로 하는 게 맞아요. 성균관과 지방의 모든 향교에 절대 빠지지 않는 건축물이 바로 명륜당입니다. 유학을 가르치던 강당,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던 곳인데요. 과천향교의 명륜당은 지나간 역사의 공간이 아니라 지금도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충, 효, 예를 기본으로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향교 리빙이란 체험교육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생활 속에서 뿌리내린 유교 문화를 중심으로 하지만 선현들의 정신문화유산을 오늘의 현실에 맞도록 구현하는 주역이 바로 여기 과천향교인 셈이죠. 명륜당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 각 향교마다 명륜당을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글을 가르치기도 하고 글 읽기도 하고 체험학습도 하고 효와 예절을 가르치기도 하고 뭐 절 같은 거 연습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각 향교마다 활발히 명륜당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건과 도포를 입은 선생님에게 명심보감도 배우고 유교의 근간인 예절 교육을 통해 공손하게 절하는 모습도 배우고 있는데요. 과천향교 앞으로 흐르는 관악산 계곡에서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면서 마음 수련, 체력 단련이 끝난 후엔 밥상머리 예절로 넘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직접 칠보 장신구를 만들어 부모님께 드리겠다는 효심도 배워보는 곳이 바로 지금의 명륜당입니다. 근데 향교는 그 지방의 유일한 고등교육기관이니까 과천 향교를 중심으로 또 훌륭한 선비분들도 좀 계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가까이에는 그 우암송실 선생이 이곳에서 많은 교류를 하면서 시도 짓고 그렇게 했는데 이 가까이 보이 앞에 암강문을 새겨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 지방에 향토 유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좋고 또 자하신이라고 그 삼들이라고 그래서 시서화에 아주 능했던 분인데 자하신이 선생이 이곳에 있으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근거를 남겼거든요. 그래서 암강문 자하동천, 백운산인 자하동천 이런 글도 남겼고 또 이 골짜기가 자하동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자하신이 선생으로부터 유래돼서 이 지명까지 유래가 됐고 또 그 추사 김정희 선생도 과천에서 39살 때부터 인연이 있어가지고 지냈거든요. 그래서 향교에 오셔서 여기서 많은 분들과 교류도 하고 또 암강문에 시경이 되는 그런 그 글씨도 여태까지 남아있고 그래서 훌륭한 분들이 과천 향교를 중심해서 많은 활동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흔적과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과천향교 대성전으로 가볼 텐데요. 역시 계단을 오를 땐 오른발을 먼저 내디딘 후 합보를 하면서 오르는 것이 지켜야 할 공수 자세란 거. 향교에선 절대 잊어선 안 되겠죠. 명륜당에서 대성전으로 가려면 내산문을 거쳐야 하는데요. 내산문은 문묘 안에 있어서 내산문 또는 신산문이라고도 합니다. 과천향교 대성전은 대성시성 문선왕이신 공부자의 유덕을 추모하고 제사를 지내는 문묘인데요. 단조로운 배치지만 지형의 높낮이를 이용해서 건물의 위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교도 약간의 그런 지방에 따라서 규모의 차이나 면적의 차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 과천 향교는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요? 과천 향교는 비교적 규모가 적은 편이에요. 다른 향교 같은 경우면 대성전 있고 명륜당 있고 동무, 서무, 동제, 서제가 다 있는데 과천 향교는 명륜당 하나만 있고 동무, 서무, 동제, 서제가 없어요. 향교 자체 규모는 작은데 실제 내용적으로는 7개시의 유림들이 모아가지고 인성교육이나 이런 교육, 문화예술 교육, 그다음에 체험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인구들도 많고 또 유림들이 많이 활동을 활발히 하기 있기 때문에 별도로 명륜당 규모는 적고 그렇지만 명륜당 옆에 유림회관이 있어서 유림회관에서 활발히 그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내산문을 통해서 이렇게 대성전 앞에까지 왔는데 내산문 가운데서부터 요 대성전 가운데 문까지는 보통 우리 스승님이 다니는 신이 다니는 신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향교나 성균관 같은 경우는 가운데 이렇게 별도로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과천 향교는 비교적 좁아서 그런지 그 도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가운데 지역은 도로를 별도로 해놓든지 안 해놓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 스승님이 다니는 길이라 이렇게 해서 신성지하고 거기는 그 건너갈 때는 조심스럽게 공손한 자세로 건너가고 그렇게 합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에 자리한 관악산 자락의 과천향교는 숲과 물과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성균관에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향교에서도 그렇고 항상 빠질 수 없는 게 아까 봤던 명륜당이랑 지금 보고 있는 대성전인데 이 대성전은 유교의 성인인 공자님을 모시고 있는 곳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대성이라는 게 아주 큰 성인이 되죠. 대성, 지성, 문선왕 그래서 공자님을 나중에 대성으로 모셨거든요. 그래서 대성, 지성, 문선왕에서 따와가지고 그런 훌륭한 분이 계신 전각이다. 건물이다. 그래서 대성전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어디든지 대성전 그러면 아마 이제 공자님을 제일 위 분으로 모시고 그 밑에 제자들을 함께 모신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겠죠. 향교에 공자를 비롯해서 중국과 우리나라 성현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이란 제사 공간을 두어 정기적인 제사를 시행하는 이유는요. 유생들이 이를 통해서 여기에 모셔진 유연들의 학문과 인격을 흠모하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먼저 왼쪽 무릎을 꿇고, 다음 오른쪽 무릎을 꿇고, 그리고 공둥이를 아예 뒤에 발에 붙이고. 과천향교는 유교의 근본인 예를 우선합니다. 하지만 과천향교는 오늘과 호흡하고 내일을 앞서 준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충효 예를 우선하는 선비 정신을 지키면서 더불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정신을 살려내는 곳. 과천향교는 지금 우리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길을 향해 나란히 걸어갑니다. 지난 7월 11일 유교를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유교랜드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유교랜드는 유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모두 6개의 전시 체험관이 있는데요. 복잡한 세상을 뒤로하고 이 시대를 구원할 해답을 찾기 위해 마련된 타임터널. 시간과 공간을 넘어 16세기 안동 대동마을로 한번 떠나볼까요? 본격적인 체험이 시작되는 이곳은 대동마을 사람들의 하루 일상을 통해 유교에 대해 알아가는 체험관입니다. 유교랜드는 안동 문화관광단지의 핵심 시설입니다. 한국 정신문화의 뿌리인 유교 문화를 스토리텔링화한 테마파크형 체험시설로서 학생단체 및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유교 문화를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학이라고 하면 다소 어려운 느낌도 들지만요. 이곳에서는 퇴계 이황, 율곡 이이, 정약용처럼 친숙한 옛 선비들을 통해 좀 더 가깝게 유교를 배울 수 있고요. 가벼운 퀴즈를 통해서 이렇게 재밌게 촌수도 배운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전쟁으로 무너진 진주 성벽도 쌓아보고, 움직이는 말을 타고 왜군도 물리치고, 또 한쪽에선 제사상 차리기도 체험할 수 있는데요. 모형에 센서가 붙어 있어서 제대로 놓으면 통과. 선비관에 있는 과거 체험. 옛날 것을 다시 알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대왕 오징어와 고래가 나온 게 재밌었습니다. 팔 쏘고 강호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들이 그 한자 쓰기, 그 글자 맞추기를 했는데 정말 잘하는 모습 보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래도 애들 데려오는 게 잘했다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선비가 되기 위해 의복도 갖춰보고, 선비처럼 서당에 앉아서 천자문도 배워보고, 이렇게 재미있게 놀면서 배울 수 있어서 하루 평균 5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유교랜드를 찾고 있는데요. 공자의 고향 중국 곡부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문화체험을 위해 유교랜드를 찾았다고 하네요. 이곳은 중앙홀에 만들어 놓은 인공폭포인데요. 놀랍게도 이 인공폭포는 실외가 아니라 유교랜드 안에 있답니다. 어디서든 휴식과 놀이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유교랜드의 장점이죠. 보기만 해도 시원한 인공폭포. 조선시대 선비의 유교 이념과 사상, 풍류까지 느낄 수 있도록 전통 정원을 구현했고요. 저기 보이는 정자는 남녀 모두 군자가 될 수 있다는 군자각이라는 정자입니다. 학생단체 및 가족 관광객들이 그 체험을 통해서 그 에듀테인먼트 공간에서 스스로 즐기면서 체험을 해가면서 그렇게 어려운 유교 문화를 체험을 하는 가운데서 쉽고 재미나게 그렇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한자 익히랴, 책거리 하랴, 기념 촬영하랴. 우리 아이들 잠시도 쉴 틈이 없지만 움직이는 손길만큼은 정말 분주합니다. 이곳 과거 시험장에서 문제를 많이 맞히면 장원급제 인증서도 받을 수 있고,
직접 지은 문구에 사진까지 넣어서 만드는 가운짓기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인성교육의 장으로서 그 관람을 하면서 스스로가 유교를 느끼고 또 유교의 어떠한 그 기본 이론이 인의 예지 신이라는 것을 깨우쳐가면서 지금 현재 복잡한 어떠한 그 상황에서 나름대로 가치관 확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성교육의 어떠한 그 기본 이론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교랜드는 교육과 놀이를 접목해서 유교를 즐기고 배울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는 노노의 글귀처럼 유교를 놀이처럼 즐길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다양한 체험 공간으로 꾸며진 유교랜드입니다.